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쉼터 케렌시아 마을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스쳐가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날은 없으셨나요? 우리의 하루는 이처럼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 채워지고 그 순간들이 모여 삶의 무늬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풍경 속에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숨어 있기도 하지요. 오늘 케렌시아 마을에서는 우리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지혜와 위로의 순간들을 함께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 작은 친절이 남긴 큰 울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팔이 빠질 듯 묵직한 장바구니 무게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에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이것저것 담고 나서 집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던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저보다 더 깊은 세월의 흔적을 지닌 할머니 한 분이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바퀴 한쪽이 고장 났는지 자꾸만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는 수레를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어머니, 제가 저기 언덕까지만 좀 밀어드릴까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이 정도는 늘 하던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못 이기는 척 술의 손잡이 한쪽을 잡았습니다.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이 참 덥네요 정도의 의례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하지만 짧은 비탈길이 끝나고 제가 손을 놓으려 하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가에 번지던 환한 미소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제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사 인사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덮여주는 작고 따스한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별일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제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아마도 그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단순한 뿌듯함을 넘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조건 없는 인간적인 온기를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즉 돕는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화학작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잊고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조약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아름다운 동심원을 그리며 끝없이 퍼져나가듯 저의 아주 작은 친절은 그분의 미소로 그 미소는 다시 제 하루를 채우는 깊은 온기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천하의 지극한 즐거움은
평범함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사건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름 모를 이와 나눈 눈인사 한 번,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건넨 작은 도움 하나가 팍팍한 우리 영혼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먼저 따스함을 건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주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하루를 얼마나 눈부시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세상에 전한 작은 온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온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덮여주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 묵묵히 일하는 동네 이웃의 힘. 그날 시장에서 경험한 따스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주변을 조금 더 유심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혹은 보고도 의미를 두지 않았던 풍경들이 제 마음속으로 성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골목길에는 매일 새벽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환경미화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옆집에 사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색도 없이 그는 매일같이 간밤의 흔적들을 쓸어냅니다. 바람에 흩날린 낙엽,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 밤새 쌓인 먼지까지 그의 묵묵하고 성실한 빗자루질 소리는 동네의 새벽을 여는 가장 정직하고 희망찬 알람 소리입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자니 저분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매일같이 애쓰는 걸까 하는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도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닌 그 꾸준함의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처럼 대가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골목길의 이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뿌리 같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처럼 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바로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진선미를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골목을 쓰는 이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골목이라는 결과물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목을 쓰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매일 아침 새롭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성실한 뒷모습은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라는 깊은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전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뿌리 같은 이웃이 있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평범한 설거지, 청소, 아이 돌봄 같은 일상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성실한 하루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드는지요. 셋, 버스 기사님의 한마디. 묵묵한 이웃의 모습에서 삶의 단단함을 배웠다면 어느 날 오후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를 선물 받았습니다.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유난히 손에 든 짐이 많아 양손의 균형을 잡기조차 힘든 날이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저는 사람들을 따라 내리기 위해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살짝 덜컹하는 바람에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이쿠 넘어지겠다 싶은 아찔함과 함께 약간의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버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서는데 바로 그때 운전석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천천히 내려가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을 써주는 깊은 배려와 온기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흔들리던 제 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겨 불안했던 마음까지도 굳건히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행복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버스 기사님의 천천히 내려가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저의 뇌에 당신은 안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신호를 보내준 셈입니다. 장자는 화려하고 교묘한 말을 경계하며 진실하고 소박한 말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위대함이란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화려한 웅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소박한 말 한마디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름 모를 버스 기사님은 제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되어 차라리 입을 닫게 되는 날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말을 아끼는 대신 온기를 담은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고 많으시네요.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와 같은 평범한 인사말에 당신의 진심을 조금 더 담아 건네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흔들리는 하루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넨 말이 누군가를 환하게 미소 짓게 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넷, 오래된 친구의 침묵 속 위로.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이 침묵임을 배우게 되는 순간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회색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온몸이 무거운 솜처럼 가라앉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을 기운조차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목소리만 듣고도 제 상태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야? 하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 좋아하는 차 사놨는데 지금 들릴까? 한마디만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부엌에서 익숙하게 찬물을 끓이고 향이 좋은 국화차를 우려내 말없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제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똑같은 속도로 차를 마셔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기하게도 100마디에 괜찮아? 라는 질문이나 섣부른 조언보다 아무 말 없이 함께해주는 친구의 그 묵직한 침묵이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든 좋은 말을 찾아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말의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존, 즉 함께 있어줌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온전히 그 사람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침묵은 제가 잠시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자가 말한 소유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 친구는 저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구해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 힘겨운 감정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스스로 무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공간을 함께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그 따뜻하고 안전한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고 눈물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나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진다면 그저 곁에 함께 있어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조차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깊은 지혜 중 하나일 것입니다. 5. 시골길에서 만난 농부의 마음. 작은 친절에서 시작해 묵묵한 이웃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침묵의 위로까지 우리 일상 속 지혜를 찾아 떠난 여정은 어느 눈부신 여름날 한적한 시골길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잠시 쉬어가려 내린 곳,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한 농부가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밀짚 모자 아래로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깊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던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씩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꾸밈 없고 환한 웃음 앞에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소한 불편에도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을 다 잃은 듯 힘들어했던가요? 하지만 눈앞의 농부는 가장 원초적이고 고단한 노동의 수고로움 속에서 오히려 삶의 충만함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땀방울 하나하나에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땅과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가 바로 저런 모습일 겁니다. 자신의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도 자신의 존재도 잊은 채 행위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경지. 농부에게 땀 흘리는 일은 고역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대지와 교감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늘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 깃든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농부의 모습이야말로 장자가 말한 평범함 속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삶의 모습 속에서 큰 자유와 기쁨을 찾아낸 그의 지혜 앞에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번뇌가 한낱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 땀 흘려 가꾸어야 하는 밭과 같습니다. 때로는 성가신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예기치 않은 가뭄에 애태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정성껏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어지러운 집안을 쓸고 닦으며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며 흘린 당신의 귀한 땀방울 속에 삶의 큰 기쁨과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장 아주머니의 미소, 골목길 이웃의 빗자루질, 버스 기사님의 따뜻한 한마디, 오래된 친구의 깊은 침묵, 그리고 이름 모를 농부의 땀방울까지.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가르쳐 줍니다. 행복과 지혜는 아주 먼 곳이나 특별한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오늘 속에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케렌시아 마을과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이 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는지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케렌시아 마을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 쉼터 케렌시아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